9. 시작해 볼게요. 275번입니다. 뭐 사실 내용이 막 어렵진 않아요. 이게 왜 첫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px 플러스 3이라는 애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2a랑 4a구나. 4a랑 더하기 9래. 이건 별 필요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이게 단 중요한 거 이거. 왜 이렇게 생긴 애를 줬을까?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이 안이 복잡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뭐가 중요한 거 있어 여기가? 제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니? 우리가 이걸 무슨 식이라고 불러? 그렇지. 괜찮아? 그럼 이것도 뭐야?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거의. 오케이? 그럼 전개를 할 거예요. 전개를 하시면 x제곱 ax랑 4x니까 플러스 5ax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 제곱에다가 더하기 9를 했는데 얘가 완전 제곱을 내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숫자가 아니니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분 나온다? 중분 나와요. 중분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판별식 써도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0이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끝났어요. 판별식을 쓰시면. 짝수는 안 되겠네요. b제곱 하시면 25a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c가 4a제곱 플러스 9야. 그게 0이었으면 좋겠대. 25고 16a제곱이니까 빼면 9a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6이 0이라는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 뭐 A에 대한 조건이 있을란가요? 네,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문제 잠깐 볼게요. 문제가 질문을 한 게 그냥 P4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모든 P4에, 그지? 그 말은 P4가 어떨 거라는 거야?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 여러 가지는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일 때랑 케이스 나눠서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첫 번째 A가 만약에 2야. 잠깐만요. P구나. 조금만 더.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PX를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정말 PX가 딱 얼마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지, 식으로. 둘 다 할 수 있어도 이거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A가 2면 PX 플러스 3의 제곱은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넣으니까 20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25가 되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p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풀마 x 플러스 5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px라는 친구는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괜찮아요? 이거 개념은 안 하는데 계산이 좀 귀찮구나, 그지?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고. 두 번째는 풀만 놓쳐서 너무 많이 틀립니다. 이거 조심조심. 알겠어? 지워도 될까요? 한 반토막만 여기만 좀 지울게요. 야 이거 고난이도 있는데 이런 건 다 풀어볼 고난이도지, 알겠지? 요즘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내 기억에 맞으면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건가? 이게 유행처럼 나오고. 여기 살짝 지울게. 자, P 모듈의 값을 구하래. P4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얘 P4는 U, 여기 P4는 마이너스 10. 됐어요? 근데 꼭 PX를 구해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 문제가 뭐 물어서 P4를 물어봤으니까 X에서 4를 넣어. 이거 아니 밑에 거 안 하고도 돼요. 여기다 그냥 4를 넣어. 괜찮니? 그러면 P4에 더하기 3을 제곱한 거는 괜찮아? 여기다 4를 넣으세요. 9를 제곱한 거니까 81 되는 거 맞니? 그러면 P4 더하기 3은 9든가 P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9든가 얘가 넘어가면 6,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크닉은 여러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니? 실제로는 당연히 전자로 푸는 게 아니고 후자로 푸는 게 있어요.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 된거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A가 얼마인 거? A가 마이너스인 건 집에서 한번 해보기. 됐어? 왜냐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276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달라 얘도 PX에다가 X를 뺀 거의 제곱이 여기 식이 좀 길지 이거 쓰고 돼. 쓰고 합시다. 요건 힌트만 드리고 여러분들 숙제를 해볼 거야. 다섯 살? 그럼 여기 776으로 가볼게요. 276번으로. 276번은 여기가 좀 생긴 게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보고 괄호를 잘 정리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9랑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a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4로 쓰면 되잖아. 맞니? 그럼 잠깐 이게 전개하는 4차니까 불편할 것 같지만 결국 얘는 뭐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 x제곱을 잠깐 뭘로 치환해? 이거 라지에서 치환해서 괜찮아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a제곱은 해도 좋고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으면 a제곱도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안 하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하면 x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고 내림선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쟤처럼 뭐가 나와야 돼? 그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그 말은 판별식이 얼마다를 풀면 돼? 0이다를 풀면 되겠네. 그럼 뭐가 나와? a제곱이 뭔지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a제곱이 뭔지 나오면 대입하시고 뭘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한번 더 해주면 되겠지? 인수분해한 다음에 까먹으면 안 돼요. 치환 한번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또 뭐 하다가 나와? 같다가 또 나오겠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트라이 뭐 계산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 계산만 후다닥 하고 해주면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한번 혼자 풀어보는 것도 좋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1등급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요 설명 들었는데 이건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한 번에 뿅 하고 풀라는 건 아니야. 집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해보는 연습은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실전 가서 야 생각해봐 풀어줬잖아. 근데 이거 못 풀어. 실전에서 미안해 이거 가는 불가능? 불가능. 오케이? 근데 이거는 심지어 킬로도 아닌 시험 문제에서 약간 어느 정도 있을 거냐면 한 5번째 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 아니면 4번째 끝번호라든가 요 정도 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해보셔야 된다? 집에서 트라이에서 내 거 만드는 연습은 좀 필요하긴 하다. 요 정도. 나 외우지 말고 가능하면 넘어갈게요. 또 몇 번 할까? 없어. 그 다음에 또 283번 조그맣게 붙이시고요. 이것도 꽤 내신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283번 위에다가 좀 써주세요. 이거 인수분해라고 써주시면 좀 좋아요. 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인수분해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될 때 되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겠지, 그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 종류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야? 한도 5개 넘어갔어? 뭐 해야 돼? 기준을 안 잡아보시면 풀기 좀 어려워요. 알겠어? 그 너무 추상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이 좀 잘 안 나오는 건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내가 그래서 포인트 잡으라고 보통 용어로 정리를 해주잖아. 그치? 기억 혹시 나나요, 안 나나요? 부장님
내림 차순에서 봅시다. 알아, 뭐 식을 정리하면. 근데 그건 너무 애매해, 알겠지? 이게 너무 뭐랄까 약간 흐릿하다. 내가 기준 잡아주잖아. 내림 차순 하세요라고. 이해 가셨어요? 까먹으신 분들 필기하세요. 요런들 지금 이제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이거 까먹었다? 중학교 때는 채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채울 시간이 없어요. 알겠니? 그걸 반복해서 채우면 70점밖에 안 나와 시험 보면. 알겠지?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내릴 때 정리할 거다. 근데 완전 제곱식 기준은 뭐예요?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쓰기로 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x도 2차고 y도 2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 우리는 x가 좀 더 편하겠죠? 나 내림 차수는 걸로 쓸게. 지금도 계속 점검해야 돼. 내가 물어봤는데 뭔가가 확 안 온다? 진짜 집에 가서 외우셔야 돼요. 내가 정말 1등급 받고 싶으신 학생들은. 알겠어? 지금 대충 하면 우리 반에서 내가 봤을 때 절반은 웃고 절반은 울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니? 생각보다 같은 반인데 레벨차 많이 납니다. 점수차. 근데 같은 옆에 있는 친구라고 나랑 점수가 비쌀 거 같지? 안 그래요. 특히 명문반이 특히나 그래. 알겠어? 누군가는 거의 스카이에 근접한 점수고 누구는 거의 드림반에 근접한 점수가 나와요. 그 공부하는 방향성의 문제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고 이제부터는 뭐야? 긴장을 하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됐습니까? 내가 뭔가 까먹은 게 있어? 너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그렇게 하루에 적어봐야 한 4개나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럼 집에서 꼭 연습하면 되지. 다 배워본 건데 어차피. 이해가? 근데 그거 내일까지 미뤘다?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 알겠지? 자, 280번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내림차는 바로 쓸게요. x 제곱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1차는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y 플러스 2 x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묶어 쓰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3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k. 길기도 해라.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풀어왔던 애들은 집중 잠깐 봐. 우리가 원래 하던 애들의 꼬라지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 원래 하던 애들은 얘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됐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지금? 안 돼요.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그래서 얘는 풀이가 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저번에 했던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방정식에 뭐를 알면 식 쓸 수 있어? 근이 아니고 근입니다. 근.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알면 그걸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 그렇다니? 예를 들어서 내가 근이 2랑 3이라고 했어. 괜찮아? 그럼 우리는 초고차인수 잘 모르겠고요. x-2랑 x-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는 0을 쓰는데 식인 경우는 이거 0만 싹 빼면 되겠지.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뭘 알면, 근을 알면 괜찮아? 여기 내가 x-에다가 뭘 붙일지 괜찮아? 그 다음에 x-뭘 붙일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어떻게 찾자는 거야? 근의 공식을 찾자는 얘기인 거야. 되십니까? 그럼 근의 공식을 쓰시면 x는 이거 짝수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분의 이거 좀 길게 써야 되니까 분모 좀 뺐을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대신에는 요거 쓸게요. 얼른 와 임마. 지각 좀 더 사람 좋게 웃으면 다야 너? 얼른 왔어요. 얘 참 고수인 게 꼭 사고를 치고 되게 뭐 평소에는 이러고 있거든? 근데 꼭 사고 치면 세상 맑은 미소를 져요. 나중에 너네 지각할 때 한번 봐봐. 이 얼굴 맨날 웃고 진짜 욕 못하게 밝게 웃고 있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알지? 되게 욕을 못하게 밝게 웃으면서 지금 이거 보셔야 얼른 쓰세요. 책 피세요. 283번이고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됐어요? b 제곱하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c는 마이너스 달아서 쓰면 되니까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 플러스 k하고 이렇게 근의 공식이 나와. 분모는 1이 됐니?
그럼 우리는 좀 보고 써. 이거 천천히 쓸 시간 줄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 그게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우리는 어떤 형태를 원해? 1차식 원하지. 그럼 여기서 누가 문제야? 얘가 들어갔을 때 누가 문제가 되는 거야? 루트가 문제가 되지. 루트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루트가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루트가 0으로 사라지면 그건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중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중근일 필요까지는 없어. 문제 구분을 해야 돼. 괜찮아? 우리는 그냥 이거 루트만 없어지면 되는 거지. 루트가 없어지려면 요 알맹이 있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가 또 뭐가 되면 돼? 또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네? 이거 쓰셔야 나중에 안 헷갈리실 거고요. 물론 나중에 외우기는 시키긴 할 거야. 못 푸는 친구들은. 근데 이해하는 편이 선생님 자꾸 말씀이지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인정? 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얘도 또 판별식을 쓰면 얼마가 있냐는 거야? 이 아이의 판별식을 쓰면 D2라고 할게요. 판별식을 쓰면 또 0이 나와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럼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네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내가 판별식을 그냥 판별식 하고 쓰지 않잖아. 요거 쓰고 어디가 판별식이었어? 얘가 판별식이었던 거 기억하니? 중요한 거야. 그럼 얘도 뭐라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얘기네. 이거는 판별식의 뭐야? 판별식이 그럼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걸 외워서 시험을 봐봐야 수학적으로 나의 성취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겨. 가능하면 이해해. 물론 시험 보기 전에 외우기 시키긴 할 거야. 못 푸는 애들은. 오케이? 근데 그러면 막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뒤죽박죽 되니까 가능하면 이해해서 하라고.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요 안에 있는 판별식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판별식을 못 쓰고. 판별식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다 D 플러스 이유는 그래서 얘가 뭐야? D1인 것 같아. 판별식 1. 됐어? 색깔이 예쁘게 좀 정리하면 y제곱이랑 3y제곱이니까 4y제곱 4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8y가 있으면 8y가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6 있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10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루트를 빠져나가고 루트를 빠져나가면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는구나. 됐어? 그럼 이 인수분해도 1차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요 논리인 거예요.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러면 이거 뭐야? 판별식을 한 번 더 썼을 때 D2라고 했지? 그게 0이면 되는데 이거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네요. 그럼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를 보고 B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는 4 C는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얼마? 0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6은 0 K는 마이너스 9인가요? 내가 뭐 더하기 빼기만 안 틀렸으면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숫자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잘못 썼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 4죠 4. 4랑 마이너스 6이랑 처리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죄송해요. K 마이너스. 죄송해요. 여기가 K 마이너스. 왜 이렇게 해서? 그럼 4 약분하시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K는 3 아우 쏘리 K가 3 내가 붙였잖아. 알았어.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고생해서 다 풀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풀어서 제곱하기 킹받네. 알았어. 기억에 잘 남겨놔. 알겠지? 엄규쌤 복수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모든 각인에 남을 만한 거 쓰세요. 물론 나한테 걸리지만 이게 않게. 자, 이거 됐니? 이제 마저 하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지워도 될까요? 혹시 쓰셨으면 지우고 아니면 얘기해. 지우게 그러면
K가 이제 3인 거 알았으니까 넣으세요. K가 3 넣어요.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나 봐요, 이거는. K에다 3을 넣으시면 이거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3, 1, 3, 1, 막 풀 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1, y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나 됐어요? 그럼 이제 얘는 지금 3y 플러스 1이랑 y 마이너스 3으로 이거 두 개 더해서 얘 만드는 게 목적이지 얘라고 하는 거 좀 풀어서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뭐야? x, x 써서 필기는 줄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3y 플러스 1 하나랑 x 이렇게 쓰는 것도 싫으신 분은 요걸 나중에 이제 바꿔 요걸 이렇게 나중에 풀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여기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니? 아니면 괄호 치고 쓰셔야 돼. 얘는 플러스니까 y 마이너스 3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쓰면 돼요.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걔네 뭐야 합을 구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좋은 문제예요. 체크하세요. 이것도 참고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기출정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쓰라고 시키잖아. 그런 애들은 얘는 좀 어렵더라도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넘어가 되겠죠? 이거 잘 체크. 결론만 말씀드리면 판별식을 한 번 더 한 게 0이다예요. 오케이? 빠른 풀이를 위해서 나중에 외우면 이렇게 외울 거고 괜찮아? 내가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들 옆에서 써주시면 되죠. 근해 공식 써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해 공식 풀어보기. 됐어? 넘어갑니다. 또 여기까지는 나 미안해. 너 몇 번까지 나왔어? 저희 12번까지 나왔어? 오케이. 그럼 너 몇 번? 288번. 288번. 얘랑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얘랑 또 비슷한 게 기출 정보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똑같아요. 베이스랑 맨 윗줄. 기본문항이 똑같아요. 이거 지우는 동안 뭔 소린가 한번 좀 빨리 한번 하고 봅시다. 야, 그리고 가끔 필기 놓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영상으로 다 찍잖아, 그치? 보내줄게. 그리고 보내줬는데도 너무 빨라서 어려웠어요 하면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자꾸 자기 거 자기가 좀 챙기자, 알겠지? 선생님 물론 내신 대비 기간 되면 보항도 부르고 뭐도 하고 뭐도 하긴 하는데 미안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 중학교 때는 가끔 보면 막 맞쌤이 막 늦게까지 해서 머리 멱살로 캐리하고 가잖아. 끌고 가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고등학교는 그것만으로는 등급이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선생님이 더 많이 도와줄 거란 얘기야. 그랬지? 자, 288번이고요. 자, 일단 얘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식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오케이? 그런데 이때 얘가 실근을 갔니, 중근을 갔니, 뭐 허근을 갔니 이런 얘기다, 그지? 그러면 지금 식이 꼬라지가 어떤 거야? 288번은 상당히 불량한 거죠. 인정하나? 왜냐면 뭐야? 2차의 개수도 알고 1차의 개수도 알고 상수도 알아야 판별식에서도 뭐라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너네 이거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다가 안 쓰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개해도 돼요. 알겠니? 근데 집에서 선생님처럼 하는 거 한번 해봐. 우리가 왜냐면 곱셈 공식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하고 할까? 이건 좀 얘기하긴 해야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x제곱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한 개씩 두 개씩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상수를 하나씩 더해 됐니? 그 다음에 x 오케이? 그럼 상수를 두 개씩 곱하는 건데 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이 곱한 거 바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요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288번에 일단은 x는 몇 개가 있어? x제곱은 3개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차항은 A 플러스 B도 있을 거고 B 플러스 C도 있을 거고 맞아? C 플러스 A도 있겠네. 그럼 이걸 싹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시면 몇 개씩이야? 두 개씩이니까 두 개씩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라는 친구가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상수는 A, B가 있을 거고 B, C가 있을 거고 C,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싹 다 더하시면 더하기 A, B, B, C, C, A가 나와서 예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전개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곱셈공식 접근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클리닉 시간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인데 난이도는 여러분들 그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있죠? 인근 아니면 조금 멀리 가면 한 수지점 분당 정도? 거기 문제를 시험 보는데 그거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되게는 발음이네. 되게 어려운 것만 빼고 알겠어? 좀 일반적인 문제들 기준으로만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1시간 3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풀어보면 막상 시간이 어떨까? 시간 엄청 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그냥 예언을 해드리는 거야. 또 계산 연습하셔야 돼요. 답만 나오면 안 돼요. 계산 조금 스마트하게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다. 자, 이제 그 뭐야? 실근 혹은 뭐 중근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난 판별식 쓸 거야.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B로 쓰겠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는 3 C는 A, B, B, C, C 이렇게 판별식이 나오고 이걸 전개하면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나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 있겠지. 오케이?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자꾸 하는 소리서 미안해. 이게 안 되면 전개는 기본이야. 처음부터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말되 내가 너무 느린 것 같으면 자꾸 선생님 쓰는 방식을 쓰든 아니면 곱셈공식을 활용하든 연습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2AB 나온 거 아니? 내가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렇게 두 개라고 항상 강조하잖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AB야?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AB가 나오겠지, 연습한 사람들은. 플러스 EBC 마이너스 3BC 더하면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규칙대로 움직이니까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쫙쫙쫙 나와주셔야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이게 또 우리 곱셈공식이었던 친구지. 아니 물론 걔는 원칙적으로 곱셈공식은 아니었는데 우리 지각쟁이가 또 한 거잖아. 그러면 공식이 뭐였어요? A. 그냥 쭉 불러봐. 내가 틀어줄게. A 마이너스 B 제곱. 맞아. B 마이너스 C 제곱. 맞아. C 마이너스 A 제곱. 보통은 너 일부러 나 쫄리라고 이러는 거지? 얘가 모르나 했네. 2분의 1 보통 먼저 써요. 알겠죠? 틀린 건 아니야. 얘가 틀린 건 아닌데 얘가 시작을 2분의 1로 해서 내가 마음 편하게 우리 건우가 외우고 있구나 하라고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잘라서 있는 거야. 잘했어요. 요거 선생님 이거 전에 외우는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증명을 한 3-4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봐도 늦었어요. 알겠지?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았으면 다시 가서 5번 정도 더 써서 외우세요. 알겠죠? 빨리 와 리스트 도. 야 조금 늦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거의 밥 한 번 먹고 왔는데 너 나한테 전화 카톡 했을 때? 빨리 안 와? 자,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본 거 대답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체크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이게 무슨 수가 나온다는 거야? 기억은 그냥 판별식이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그럼 요걸로 그냥 재탕하려고요. 어차피 계속 중근이든 중근도 판별식 쓸 거고 허근도 판별식 쓸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얘가 0보다 크려면 얘는 어차피 다 0보다 뭐야? 크거나 같은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한 명만 0보다 커도 오케이겠네. 물론 다 커도 오케이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보다 크려면 A랑 B랑 뭐만 아니면 돼?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B랑 다르면 제곱했을 때 양수 나와요.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는 B랑 C랑 다르면 제곱했을 때 양수 나와요. 괜찮습니까? C랑 A랑 다르면 제곱했을 때 양수 나와요. 괜찮아?
근데 이게 모두 이래야 돼? 아니면 얘네들 중에 하나만 이래도 돼? 하나만 이래도 되는 거야. 얘네들 중 몇 개만, 적어도 몇 개만, 한 개 이상만 이러면 되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 이 읽기가 되게 중요해요. 명제 때도 느꼈어야 되고 경우의 수 때도 느꼈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접속사를 뭘 쓸까요, 선생님은? 또는을 쓸 거예요. 보통 오하려고 쓰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근데 이건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게 한글로 제대로 쓸게요. 또는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OR라고 쓸 겁니다. 그럼 또는이고 또는의 수학적 의미예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읽어. 국어랑은 달라. 수학에서는 이렇게 읽을 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기억나네요. 다행히. 그지?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얘가 무슨 근을 갔는데?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일 때를 찾아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거 뭐일 때 찾아라야? 0일 때 찾아라네? 우리 요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제곱한 걸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무슨 수 기준? 실수 기준. 오케이? 그럼 얘 0 돼야 되는 거지? A랑 B랑 같네. 얘 0 돼야 되겠네. B랑 C랑 같네. 얘 0 돼야 돼. C랑 A랑 같아야 되지? 그 말은 A랑 B랑 C랑 모두 같다는 거야. 디귿. 얘가 무슨 근을 가는데? 물론 갖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허근에 관해 물어본 거지.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찾으라는 건데 얘도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고 맞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지. 그럼 더한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음수 나와 못 나와? 불가. 그 말은 허근이 나올 수 없어요. 괜찮아? 질문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계열 문제는 무식하게 정리 연습을 조금 더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손이 멈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믿음은 이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집에서 절실히 울면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뭘 해보라는 거야? 직접 써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 봐야 믿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넘어갈게. 그럼 이제 진도 나가도 된 거 맞나요? 네. 좀 빠릿빠릿하게 나갈게요. 오늘 진도. 너무 빠르면 꼭 손 들고 질문하기. 됐어? 자, 유형 13번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저번 이거 아예 안 했나?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시작. 2차원 형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고등 과정에서 이거만큼만 쓰는 게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다. 가끔 암기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근들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도 있을 거고 심지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랑 이렇게 두 근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별별 모양이 다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울 때는 두 분의 합으로 외우시는 거야. 근데 그 합을 했더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더 알파랑 베타랑 더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맞아? 그리고 이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식에 의하자면 a분의 b라고 계산을 하자는 얘기인 거고, 근데 앞에 뭐 붙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붙였으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지금 선생님 화살표 쓴 거 보이시나요? 위치로 외우세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근과 계수의 관계는 a, b, c 예쁘게 써 있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분의 얘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고. 자, 위치로 외웁니다.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물론 나한테 얘기할 때는 A분의 C라고 해도 돼요. A분의 C. 나중에 3차도 이런 과정으로 쓸 거예요. 3차도 이 순서대로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외우기 시킬 거기 때문에 2차 때 미리 몸에 익혀놓으면 3차 때 되게 편해질 겁니다. 됐어요? 뭐 이건 증명이랄 건 없지만, 자, 증명은 내가 이 방정식 최고차 계수가 있으면 계산이 불편해서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는 0 하고 되는 거 맞니? 얘도 그럼 두 분이 알파 베타겠지. 얘랑 얘랑 다른 친구인가요? 똑같은 친구잖아, 그치? 그럼 얘도 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일 거야. 됐어?
그럼 내가 근을 아니면 식을 거꾸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 거야? 논리적으로 같은 친구인 거야. 맞니? 자, 그럼 내가 이걸 전개하시면 x제곱 아까 했죠? 하나씩 더하라고.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되는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곱하는데 곱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파 베타 되겠고요. 는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어떤 친구인 거야? 역시 같은 친구인 거지. 그럼 얘랑 얘랑도 같은 친구인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가 돼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를 넘겨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자, 여기 두 분의 곱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인 거야. 오케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빠르게 외워서 쓰기. 얘는 외워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된 거 맞나요? 네, 쓰고 오시고요. 자, 290번은 써놓으세요. 290번은 아마 여러분들 대충 푸시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풀었어도 질문이라고 좀 써놓읍시다. 풀어도 질문. 자, 289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일단은 두 근의 합을 쓰시면 야, 나 이거 지금 하나만 더 해볼게. 나중에 되는 건데 기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필기하자. 자, 앞으로 우리한테 근이 주어져. 정확히 말하자면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어. 괜찮아? 그럼 선택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뭘까? 혹시 이건 약간 순서랑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어요. 앞으로 우리 대입은 이 순위로 할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대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보통 난이도가 낮아요. 대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 이 중학교 때도 이미 해봤잖아. 1 넣고 2 넣고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좀 뒤로 놓자는 얘기야. 그런 건 아마 너네 보자마자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를 보통 괴롭힐 애들은 보통 뭘 먼저 쓰게 될 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써보시고. 괜찮아? 이거 난이도가 조금 튀었다. 내가 조금 눈에 안 보였다. 이럴 때 기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 대입이 제일 먼저 있고 맞아요. 보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거기술이 안 써도 꽤 많습니다. 오케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나를 좀 뭐하는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 됐어? 그리고 나서 대입인 거예요. 됐어?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이거 설명 듣고 이런 친구였어. 그럼 근거기술하게 쓰는 건 얘만 쓰고 대입하는 건 대입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는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페이지를 쭉 넘어갈게요. 297번입니다. 297번. 근데 지금 생긴 꼬라지가 좀 어떻습니까? 그쵸? 꼬라지가 조금 이제 좀 답답하죠? 물론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예쁘진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애들 나오면 근거계통을 일단 쓰는 거야. 두 분의 합은 5, 5분 1, 요 정도 속도 나오게 집에서 연습해오기. 알겠지?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걸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이렇게 생겼어. 둘을 더하려면 통분해야 되지. 통분하면 얘랑 얘를 곱해야 되겠네. 아수라장이 나지. 오케이?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야 지금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뭐해? 대입까지 하는 게 거야. 대입하면 알파 제곱, 근을 대입한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은 0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1은 0까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대입한 걸 활용하는 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고 무난하고 제일 쉬운 거. 알파 제곱은 5 알파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5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차수가 어때? 확 떨어지겠지. 맞습니까? 얘가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임. 지금처럼 몇 차인 경우 특히 차수가 2차밖에 안 될 때는 차수가 낮을수록 편해. 됐어? 근데 가끔 봤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가 눈에 막 보여.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항을 마이너스 1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장점은 얘는 빠르다는데 맨날 쓸 수는 없다. 야. 보일 때만 쓰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얘기인 거고 메인은 얘가 좀 더 메인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으로 이게 0이다잖아. 그럼 얘로 뭐 하는 방법? 나누기 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되니? 이건 우리 이미 한번 해본 적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쓰는데 막 낯설지가 않아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누기는 주로 언제 쓰냐면 내가 모르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차수가 뭐 할수록 클 때 쓰는 거야. 얘는 차수가 클수록 유리해. 얘가 편해. 근데 이거는 지금 쓸 상황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이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이거니? 이거 맞니? 자, 그럼 난 이걸 쓸 거야. 알파 제곱이 5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럼 여기다가 얘 대신에 5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지워주고 얘랑 정리하면 알파만 남는 거 맞아? 베타를 따로 안 쓴 이유는 뭘까요? 얘랑 생긴 게 어때? 똑같잖아. 구조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만 남겠어? 베타만 남겠지. 얘들 다 정리하고 나면.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미안해. 칸이 없었는데 이거 지워도 되지? 극악의 정확히 못 쓰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꼭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나 못 쓰는데 창피를 줬어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정리한 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식대로 쓰자면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긴 하지만 예쁘게 정리했어요. 됐니? 그럼 우리 알파 베타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알면 되는 거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뺄 거니까 얘는 지금 얼마야? 5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최종답은 23. 네. 그럼 앞으로 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패스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유형 13번 패스할래요. 숙제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13번은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라이트한 애기 때문에 숙제로 보시고 근데 여기도 좋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 터프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 중에 꽤나 여러분들 기출 정보 보면 자주 나올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잘 눈여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90번은 맞췄더라도 질문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내가 예외 조건이 있어서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유형 14번이고요. 유형 14번 누나 해야겠다. 지우고 이걸 해야 되는 약간 현타 오네. 야, 근데 이게 설명만 하고 갈게. 너무 다 베이직이잖아, 근데. 그치? 293번은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근이 마이너스 2가 있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B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아, A가 나오겠구나. 죄송합니다. A가 나오겠죠. 최근에 영어를 누구 해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됐어? 채원이 어제 무슨 숙제했어? 숙제하느라 피곤했어? 오늘 너무 피곤 안 해? 야자에서 야 내신 대비에는 야자 도망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야 우리 신발은 다 목요일 저녁 먹는 거야? 그래서 신청해. 그러니까 채원이는 했고 너네 둘은 안 했어? 알겠어. 안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랑 보강 좀 더 할 거고
하신 분은 이제 주말 보강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방학 중에 방학에 내신 대비 기간 중에 빼나가기도 좀 애매하더라고. 어차피 월수금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자, 울지 말고 알겠지? 혼자 놀면 아니고 혼자 있어봐야 공부 안 하니까 와서 하자는 얘기인 거.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나오고요. A가 나오면 당연히 B도 찾을 수 있겠지. 첫 번째 방법. 이건 약간 언제 스타일이야? 중딩 스타일이야. 틀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대입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오고 A가 나오면 B를 찾는 거죠. 오케이? 잘못된 건 아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걸 뭘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괜찮아? 이건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골라서 오시는데 신선한 걸 원하신다면 근과 계수하면 좀 더 추천해 보겠습니다. 됐어? 넘어가서 295번입니다. 선생님이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거나 대입이라고 했는데 괜찮아? 오케이? 이걸 너무 딱딱하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상황을 봐야죠 문제. 지금 여러분들 295번 내가 막 풀까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필요할까요? 295번은? 안 필요하죠. 왜냐면 얘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게 없잖아요. 두 분의 합이 없잖아. 그치? 얘는 오로지 뭘로 풀면 되는 거야? 대입으로 푸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밑에 있는 친구 296번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수학을 너무 딱딱하게 이땐 이거 이런 느낌보다는 유연하게 어느 때는 이걸 쓰고 어느 때는 이걸 쓰고를 연습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은 거 맞아? 근데 296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요. 296번을 조금만 볼까요? 296번은 같이 조금만 해봅시다. 많이 나오고 조금만 할게요. 아까워서 그래. 이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한 밑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이걸 풀어드리고 숙제 해오세요 이러면 좋은데 너무 모양이 자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나 일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 쓸 수 있는 거 같고 괜찮아? 근데 이제 보시면 거기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안 되는 친구죠. 왜냐면 앞에는 2알파 제곱, 뒤는 베타 제곱이니까 괜찮아? 그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전개하면 4알파 제곱이랑 플러스 12알파랑 여기 분리하세요.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2베타 제곱이랑 플러스 6베타랑 이렇게 분리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더하기 얘는 2로 묶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가 나와요. 맞지? 아이고 차수를 좀 낮출 거니까 이제 대입까지 하는 얘기인 거야. 대입하면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5는 0 2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5는 0 얘는 아까까지는 알파랑 베타랑 구조가 동일하다고 했잖아. 얘는 달라. 따로 해야 돼 이런 건. 알겠지? 다르다는 건 얘는 4배고 얘는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에 묶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나눠서 해보자. 자 여기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얘랑 얘를 보고선 2배에서 푸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항서 알파 제곱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라고 써서 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급할 거는 없으나 자꾸 풀다 보면 눈에 보일 거라고. 괜찮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 뭐라고 쓴 거예요? 6인데 죄송합니다.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괜찮아? 여기다 대입하시면 약분하시면 5만 남고 답하면 얼마야? 20. 이거 근거기 조합이 필요 없네. 미안하다. 해봐야 알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뭐야?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5를 대입하시니까 지워지고 10 되는 거야. 조금만 풀려고 했더니 너무 쉬워서 답이 나와버렸네. 괜찮습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테니까 숙제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막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쓰고 선생님은 다 쓰신 분은 300번 슬슬 보고 있으면 되고요. 필기하고 오셔도 좋고 이 정도 혼자 풀겠다는 분들은 그냥 풀어도 되세요. 자, 계속 가도 될까요? 쓰셔야 되는 꼭 얘기해. 손들고 얘기해. 필기는 너네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가 쓰면서 정리하는 건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배우고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풀어줬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다 어때? 푸는 방식이 조금씩 다? 좀 다르지? 오케이? 그걸 외우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물론 암기력이 되게 좋은 친구는 가능하겠지만 자꾸 말하지만 그 좋은 암기력은 단어 외우면 쓰세요. 암기과목 쓰시고 알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킬러나 어려운 건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해 주지, 그지? 좀 빡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연습하다 보면 내가 좀 말랑말랑해지시면 선택적으로 잘 골라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되니? 자, 넘어가서 유형 300번 가겠습니다. 300번. 나 이거 쓰는 동안 이거 좀 고민해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 괜찮아?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게 모르면 두 근을 그냥 알파벳으로 쓰는 거예요. 둘 다 모르면. 얘를 관계성을 모르면 그냥 알파벳 한 건데 괜찮아? 얘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되잖아. 그럼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는 2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센 교재에 나왔던 거라서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 두 근이 비율이 2대 3이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2알파, 3알파. 괜찮아? 자, 방정식이 나왔고요. 근이 나왔네요. 그쵸? 그럼 뭐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됐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2알파인데 근과 계수와 관계했으니까 2k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3알파는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랑 2알파를 곱하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k제곱 더하기 1이래. 그래서 3알파 제곱은 k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볼게. 얘네들을 우리가 연립해가지고 연립이라고 해봐야 대입을 하겠지만 대입법을 써가지고 식을 알파만 남길 수도 있고 k만 남길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럼 난 걸 알파만 남길래 k만 남길래 네, 기획을 매우 잘못된 상태인 거예요. 책을 보셔야죠. 이때는. 질문의 답을 왜 여기를 보고 있어요? 당연히 문제 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내 판단의 근거도 누구야? 내 얼굴이 아니야. 오케이?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알파냐 K냐 물어보면 하나를 던질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 던지고 내 눈을 봐. 그럼 내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럼 갑자기 K 이렇게 바꾸는 친구가 있어. 나 걔네가 그런 애들 제일 최악이야. 걔네 제일 최악. 미안해. 그럼 아무 생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해가셨어요? 생각을 하고 틀리세요. 틀릴 때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걸 뭐라고는 안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하고 틀리는 거야. 내 눈치 보고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왜 K로 넣는지 보이시죠?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K를 물어봤어. 상황에 맞추라고. 문제를 자꾸 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자꾸 읽는데 안 읽는다고 하지? 그건 읽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K만 남기려면 당연히 식을 알파는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는으로 만들려면 알파는 3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괜찮습니까? 그거를 알파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근데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맞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3배에 3분의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k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모는 3 하나 약분하면 이제 여기 3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양변에다 3을 곱해주시면 분모는 하나도 안 남게 되겠죠. 다시 이거 제곱했으니까 여기 9잖아. 9랑 3이랑 약분하면 3이 하나 남잖아 분모에. 그치? 그럼 양변에다 3을 곱해주면 분모가 다 사라지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분자는 예쁘게 정리하시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3k제곱 플러스 3이라고 예쁘게 정리가 되고요. 이 양을 잘 해주시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됐니? 내가 잘못했니? 아닌데? 쌤, 응. 그 2A 제곱이요. 아 그러네. 3을 썼죠. 죄송합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럼 미안해. 그 양배에다가 뭘 곱해? 9를 곱합시다. 9 됐어? 그냥 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 썼어. 여기 얘랑 보면 2R까지 곱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3R까지 썼어.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하시면 9분의 얘는 4K인데 제곱하면 8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2는 K 제곱 더하기 1이라서 아까 미래 예측해서 9를 곱하자고 한 거야. 9를 곱하시면 9K 제곱 더하기 9가 되겠고요. 이 양은 이쪽으로 합시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7은 0이 되겠고요. 괜찮아? K는 1이거나 K는 7이라서 둘을 뭐 해야 돼? 합을 구하래. 괜찮아? 합하면 8이다. 됐니? 일단 쓰고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문제 풀 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로 나중에 힌트를 찾아야 돼서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잘 넘어왔나요? 야, 근데 내가 아까 썼는데 이게 지금 얘 너무 예쁘게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거든? 오케이? 근데 맨날 인수분해가 되는 애만 나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케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나왔어. 만약에 여기가 9야. 인수분해가 안 돼.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뭐 물어봤니? 그치? K의 합을 물어본 거 아니니?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K 값 아니야. 그치? 맞아? 그거의 합을 물어봤다는 건 근과 개수와의 공조합을 찾으실 수도 있어야 한다고. 알겠니? 그리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찾아야 속도가 더 빠르겠지. 이해하십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그럼 우리가 문제를 식을 어떻게 세팅할까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1번인데 301번에다가는 크지 않게 조그맣게를 푸실게요. 얘는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오케이? 야, 첫 번째, 야 이거 방정식의 두 분의 차가 얼마래? 4래거든? 그거 어떻게 놓을래? 좋아요.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4도 좋고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더 좋아요. 왜냐면 플러스가 더 편한 거야. 괜찮습니까? 이건 이제 취향 문제예요. 뭐든 고르셔서 쓰는 얘기야. 됐니? 근데 내가 하나 더 썼잖아. 요 두 번째는 301번 기준으로 요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01번 기준으로 요거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두 번째 쓰는 걸 사용하는 문제가 꽤나 많고 2차 함수 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괜찮아도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분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 이때는. 그리고 두 분의 차가 얼마래? 4래잖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4라고 써. 자,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원칙적으로는 빼서 뭘 씌워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야 차인 거야. 그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내 맘대로 난 알파가 큰 걸로 할래요 하면 알파 마이너스 4가 4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고 해도 되긴 해. 요 이후엔 좀 유연하게 가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되십니까? 요 경우에는 근거기수 관계를 직접 하시면 될 거고요. 요 경우에는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 거 아니야. 맞아? 알파 베타가 뭔지 알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곱셈 공식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6이니까 그 다음에 막 풀어주시는 거 괜찮습니까? 더는 딥하게 안 들어갈게요. 이런 설명을 왜 했냐면 페이지 살짝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304번 같은 애들 때문에 그래요. 304번 보시면 약간 선생님 연두색으로 표기한 쓴 거 같은 표기지. 304번은 오케이? 얘는 요런 라인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설명 하나 더 해드린 거야. 여기가 됐니? 자, 그 다음에 302번 볼게요. 302번에는 두 근이 연속한 정수래. 괜찮아? 그럼 뭐라고 놓을래?
그렇죠. 야 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쓰는 건 외우란 뜻이 아니라 너네들이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연속한 정수니까 느낌 이런 거 아니야? 5랑 6 약간 이런 느낌? 9랑 10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니? 그래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건데 야 그럼 짝수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근데 알파는 뭐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 짝수라는 전제를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다 됐습니까? 잘했어. 하율이는 잘했고 나머지는 좀 너무 외우지 말라고. 좀 외워서 내가 가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답답까지는 아니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연속하는 두 정수 하면 내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해줬어.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숙제를 막 하다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그럼 짝수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설명을 못 해주는 게 아니야. 어렵진 않잖아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말해주는 게 어렵진 않지. 그지? 근데 이제 살짝 뭐가 되기 시작해 선생님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집에서 좀 고민해봤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똑똑이 롤 하면 아이템도 그냥 척척척 조합하는 애들이 그 연속한 짝수가 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니? 심지어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이잖아. 그지 하율아? 널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너가 너무 표정이 급격하게 변해서 윤수는 내 얼굴도 안 보잖아 지금 표정 걸릴까 봐.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조금씩만 더 생각해 보기. 오케이? 넘어갑니다. 303번 위에다가 조그맣게 또 얘도 별표 칠게. 근데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얘는 설명은 안 하는데 요 303번, 304번 라인은 얘처럼 푸는 느낌은 아니에요. 요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할 거고 집에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좋은 문제들이에요. 아까워서 못 풀겠어요, 선생님. 알겠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마 기출 정보 때 또 만날 겁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305번도 사실 다 같은 얘기야. 305번에 자,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요건 어떻게 놀래? 야, 하율 너 좀 쉬어. 알았어. 다른 애들 좀 들어나 보자. 왠지 하율이는 할 것 같으니까. 좋아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되잖아. 그럼 느낌상 뭐 이런 느낌인 거죠. 5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실전 배치를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데 네, 306번 근데 굳이 이걸 유형 18번을 왜 끊어놓는 거야? 난 유형 18번은 그냥 이 위에다 얹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거라고. 막 쓰긴 하네요. 306번이고요.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3K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곱은 알파 베타인데 K가 나올 거고 괜찮아?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문제가 물어본 건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5라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보자마자 뭐가 될 것임을 인지해야 돼.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용어를 알라고. 인수분해 알겠어? 아니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야 이거 인수분해서 풀어 하면 우리는 그냥 뚝딱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 그것도.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여야 돼. 안 보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인수분해 공부 다시 좀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항이 4개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 딱 지어줄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인수니까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1까지 써도 좋고요. 됐니? 그 다음에 사실 얘는 이미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잖아. 그치? 그럼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기는 해요. 알겠니? 근데 기왕 한 거 인수분해서 좀 끝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시라는 거야? 15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고? 3K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야? K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전개까지 해주시면 3K 제곱 3K 마이너스 K 플러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16은 0은 뭐야? 이걸 잘 썼는데 마이너스 16
천천히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인수분해 하시면 3이랑 1이랑 2랑 8이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나 K는 2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정수 K라고 했으니까 2를 골라주시면 되나 봅니다. 괜찮나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숙제하실 때 약간 무의식 중에 내가 선생님이 풀어준 걸 보고 푸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는 혼자 풀어보기를 좀 좋겠어. 알겠니? 그냥 내가 본 거 가지고 그냥 혼자 풀어봐. 근데 안 돼. 그럼 봐. 오케이? 그래도 안 돼. 그럼 질문. 이런 식으로 하자. 알겠니?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이제 위에 거 보고 푸는 습관이 드신 분들이 내가 나중에 테스트를 보면 의외로 좀 못 푸시더라고요. 왜냐면 문제만 덜렁 있으면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그럴 거라 생각해. 그냥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면 좀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됐어.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내 약점을 좀 체크를 하지. 오케이?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 나갈 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아마 월요일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나 아니면 조금 늦은 목요일 날 책을 받으실 거예요. 화요일이나 조금 늦은 목요일. 오케이? 근데 내신 대비 교재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이전에 끝나는 분들은 선생님이 따로 오답 노트를 제작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틀린 문제 싹 골라서 예쁘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시험 보기 일주일이 아니라 시험을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데 그 전에 수요일 날 끝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데 이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만드는 거예요. 눈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긁어 다가 내가 붙이는 거잖아. 진짜야. 울면서 만드는 거야. 거기 보면 눈물 자국 있을 거예요. 알겠니? 근데 그게 만들면 목요일이나 정말 늦은 금요일 날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이틀 만에 풀 수 있느냐? 또 그런 친구가 있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내가 이번 우리 내신 대비 교재가 한 600문제쯤 될 텐데 500문제에서 600문제 고난이도 빼면 한 500문제 되는 것 같고 400~500문제 되는 것 같고 고난이도 넣으면 한 600문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600문제 중에서 오답노트가 60문제 정도 나오는 친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 한 100문제까지도 하는 것 같긴 해. 어떻게 근데 100문제부터는 슬슬 힘든 게 니들이 오답노트를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겠니? 어려운 문제겠니? 당연히 어려운 문제일 거 아니야. 그 어려운 문제를 100문제를 이 시간 동안 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직전 대비도 해야 되는데 거의 보통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언제까지는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전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른 숙제도 하면서 슬근슬근 20문제 풀어도 할 수 있게. 오케이? 그 지나면 왜 안 만들어줘요? 그런 얘기해도 저도 의미가 없어서 나는 거야. 나만 눈물이 날 뿐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 조금 그래서 선생님이 보강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끝내고 싶어요. 그 전에 끝내서 나는 오답노트까지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답노트 풀면은 별 생각이 다 들거든. 오케이?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312번입니다. 좀 빨리빨리 하려고 방정식은 안 쓰고 할게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되는 거 맞나요? 문제식 보시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알파 베타는 L이래요. 괜찮습니까? 여기 1이 아니라 L이야. 잘 봐야 돼 이거. 자, 근데 문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드디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는 변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각의 수학이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합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괜찮니? 얘네들을 합하시게 되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근각의 수학에 써보면 3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1이란 걸 알아낸 거야. 괜찮아?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거겠어? 1이 되는 너무 단순한데 생긴 것 때문에 놀랄까봐. 됐어? 두분의 곱은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인데 곱한 게 얼마가 나오지? 근각계수에 의해서 3이 나와야 해요. 이걸 전개해 보시면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1이 나오는데 그게 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알파 베타는 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했고요. 거기다 1을 더하는 게 3이기 때문에 L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진짜 1이 됐네요. 난 1인 줄 알았는데 1이었네요. 오케이?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그렇고요. 313번 하나밖에 없어서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집에서 마음껏 좀 해보시고. 근데 참고로 요거까지만 해요. 저기 민채야 313번에 다른 거 말고 P 플러스 3QI의 제곱이 마이너스 36I래. 됐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넌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응? 그래서 여기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지.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좋아요. 나쁜 방법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정석적이고 나이스한 방법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전개하기 죄송합니다. 이게 I가 없는 줄 알았네. 얘는 그래서 뭐해서 푸시는 게 맞아? 전개해서 푸세요.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뭘 착각했냐면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물론 전개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전개도 돼. 이것도 전개도 틀린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써줄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야? 풀마 6i인 거지.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소개를 해드린 건데 미안해. 얘는 할 필요는 없었다. 전개해서 푸는 게 맞아. 얘는 뒤가 뭐기 때문에 i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건 필기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써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유형 21번이고 314번입니다. 희옥이랑 이한이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푸는데 희옥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었고요. 풀어서 두근 2랑 3을 얻었고요. 이한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자 이제 우리 수학에서의 좀 단정적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희옥이가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수학에서는 b랑 c는 어떻게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잘 보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 이 C가 없구나. B는 잘 봤다는 얘기인 거. 이것도 죄송해요. 한 문제밖에 없어서 안 풀 거예요. 그러면 A를 잘못 봤다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B는 잘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B를 알고 있고 이창의 개수도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이 2랑 3. 그럼 내가 B는 잘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최고차 개수는 1인 걸 알고 있고. 맞니? 그럼 내가 두 근의 합은 못 쓰더라도 선생님 왜 또 근각계수와 연계해요? 아까 말했잖아. 근 나오면 근각계수와 연계 또 고민하라고. 그럼 내가 두 근의 합은 모르더라도 잘못됐더라도 괜찮아? 두 근의 곱은 어떨 거라는 거야? 정상일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니? 이한이? 이한이는 뭐를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어. 그 말은 A는 잘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근이 얼마나 나왔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와 2 마이너스 루트 2i로 나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는 A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얘랑 얘가 지을 수 있는 건 뭐야? 두 근의 합은 정상적으로 내가 알았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그래서 합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집에서 살짝 풀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316번은 안 푸는데 요건 아까 설명을 살짝 드렸어요. 내가 인수분해가 안 돼. 괜찮아?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내가 뭘 찾으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찾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근이 깔끔하게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그럼 뭘 써야 되겠어? 그렇지. 근의 공식 써서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좀 주의사항은 뭐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라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돼. 4라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되십니까? 아이 두 놈은 앞뒤로 커플로 입어가지고 왜 서로 푹 씹고 난리야? 너랑 정지훈 씨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절대는 거야? 찌른 게 아닌 거야? 커플이 아닌 거야? 주어를 붙이고 아니라고 해야 내가 뭐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23번. 유형 23번. 아, 이거까지밖에 못하겠네. 아마 선생님 오늘은 유형 23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유형 23번까지 하시고 (317번입니다) 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5라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걸 가지고 f 2x-3은 0의 두 근을 찾아달래. 푸는 방법 크게 두 가지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됐니? 첫 번째, 사실은 요 형태를 기준으로 푸실 때는 첫 번째, 이게 두 가지 다 아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자,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아, 그럼 나 f 알파가 얼마라는 거 안다는 거야? 0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야. 아, 참고로 하나 더 할게. 이게 근이 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이 식에서의 근은 x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알파가 근, x가 베타가 근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x에다 알파를 넣은 f 알파는 0이에요랑 f 베타는 0이에요가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나는 얘가 0일 때를 찾으라 는 거야. 이때 근을 찾아서 그 근을 뭐야? 곱하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근도 당연히 x는 하고 나오는 친구가 근인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계시는데 이 두 x는 같은 x일까요? 다른 x일까요? 죄송하니 이건 좀 당연해야 되는데 같은 x일까요? 다른 x일까요? 다른 x입니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라고 칠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라 치네. 괜찮아? 그러면 f 2x-3이라는 친구는 a에다가 여기 2x-3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랑 같은 식이겠니? 물론 아주 운이 좋으면 같기도 해요. 아주 운이 좋으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2x랑 2x는 같을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 여기다가 앞으로 설명 안 할 거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f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가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 말은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 돼야 된다는 거 인정하니?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 돼야 된다는 거 인정하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 f 알파가 0이라는 건 얘가 뭐일 때라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f 알파가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고 싶어. 그럼 2x-3이 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f 알파가 뭔지 아셔야 돼요. f라는 껍데기 식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예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f라는 식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뜻인 거야. 심플해. 그럼 얘가 지금 0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훈이. 똑같은 얘기 똑같게 천천히 이해해봐. 야, 이 f라는 껍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내가 0이라는 걸 아는 거야. 다른 건 몰라요. 물론 이따가 신경 써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납득? 그럼 f 뭐 시기가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너 여기다 뭐 넣을 거야? 알파 넣으면 된다는 거 인정해? 그럼 내가 이거 다시 바꿀게. 아까로 2x-3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 맞지?
여기서 한번 설명했잖아. A 알파 제곱 이게 알파가 근이란 얘기는 여기가 알파 제곱 여기가 알파가 0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는데? 얘도 알파가 되고 얘도 알파가 되면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x-3이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알파가 되면 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 그래서 2x-3이 알파가 되면 얘는 0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실. 괜찮아? 근데 여기서 근을 물어봤잖니. 근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x는 하고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쁘게 넘겨주시면 이 x는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인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2x-3이 뭐가 된다면? 베타가 된다면 됐어요? 0이 되는 거 맞니? 이게 f 베타도 0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면 뭐 똑같으니까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럼 두 분의 곱이라는 건 얘네들을 곱하라는 얘기겠네. 얘는 곱하면 요거 더한 거랑 곱한 거랑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이 좀 찾아주시고요. 오케이? 선생님은 하나만 딱 곱해볼게. 한 번만 더 풀게. 하나를 곱는 게 아니라 요거 똑같은 걸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풀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fx가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며. 그러면 난 이렇게 쓸게. 최고창의 수는 몰라. 근데 근이 알파가 나오려면 x-알파가 인수로 있어야 돼. 맞아? x-베타가 인수로 있어야 돼. 맞아? 빠른 거 아니지? 자, 그럼 문제가 f 2x-3을 물어봤네. 얘는 a배에 x 대신에 뭘 넣으면 돼? 2x-3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아? x 대신에 2x-3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뭐일 때 찾고 싶은 거야? 0일 때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가 0일 때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2x-3 알파가 0일 때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2x-3 베타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지. 근데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x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x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럼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똑같지? 당연히 똑같아야지. 논리가 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물어볼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가 효율적일 거 아니? 얘가 효율적일 거 아니? 이게 효율적이 아니야? 납득이 편하면 이걸 쓰셔도 돼요. 틀린 건 아닌데 얘는 이해하면 바로 얘가 알파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셨다면 얘는 바로 베타가 돼요. 그럼 식을 쓰는데 두 줄이면 끝나요. 내가 설명이 길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자 연습을 하셔야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 매끄러워져요. 알겠니? 그래서 두 개 다 연습하시고 얘는 근데 왜 주셨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부등식을 할 때 얘가 편해요. 부등식 할 때.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다 알려는 드린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숙제는 오늘 배운 데까지. 야, 그리고 나 오늘 클리닉 하는 친구들은